안녕하세요. 바른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2021년 2월 4일 이제 목요일날 제작한 영상이고요. 효성화학 이제 102%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들이 계셔서 효성그룹들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기업 가치는 결국 주가에 반영이 된다. 여기에 대한 이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업 가치와 주가의 왜곡 포지션을 잡아가게 되면 요거는 수익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기대 수익률의 폭을 키워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기업 가치라는 거는 결국 주가에 반영이 된다. 이거는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주가라는 거는 주식이라는 게 뭔지 이해를 하게 되면 자, 기업의 지분입니다. 자, 기업의 지분이라는 건 뭐예요? 주식은 기업의 지분이에요. 기업의 지분이라는 건 뭐예요? 기업을 소유권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업의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라는 거는 결국은 기업이 얼마냐에 따라서 연동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하는 게 뭐냐면 왜곡 포지션들이 만들어져요. 자, 이 왜곡 포지션이 왜 만들어지냐? 인간의 심리. 쉽게 말하면 굉장히 뭐 좋은 어떤 인간의 심리가 잡히게 되면 버블에 놓이게 되고 버블과 침체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업 가치를 찾아가는 중에 주가가 기업 가치를 찾아가는 중에 변동성이라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의 심리에 의해서 싸게도 거래가 되고 비싸게도 거래가 되고 이런 변동성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왜곡 포지션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주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수익률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은 뭘까요?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게 싼지 비싼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재 요인들이 많이 있거나 뭔가 사람들이 회피 심리를 작용할 때, 회피 심리가 작용할 때, 그리고 보통 이제 회피 심리가 작용하는 거는 이제 악재성 요인이 있거나 불확실성 요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는 심리가 작용하게 되면 사람들의 매도가 몰린단 말이에요. 매도가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싸게 파는 물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수익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 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제 좋은 이야기들만 막 있으니까 비싸게 서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버블이 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심리가 최악일 때 이때 매수를 늘리면 어떻게 돼요? 매수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심리가 최상일 때 자, 매도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그럼 매도 비중을 높인다는 건 뭘까요? 수익을 더 많이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 비중을 높이는 건 뭘까요? 당연히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자산으로 이동시키는 비중을 높여가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관리를 해나가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업 가치는 결국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기업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고자 하는 마음과 팔고자 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뭘 가지고 이제 해봐야 좀 쉬울까? 그러니까 이런 가격 논리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주식만이 아니고 어떤 상품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자영업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흥할 때는 어때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때는 자영업자들의 소재, 뭐 그릇, 냄비 뭐 이런 것들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비싸게 거래가 되겠죠. 자영업자들이 많이 망해 나가면 어때요? 지금처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집기라든가 뭐 중고물품들,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식탁 뭐 이런 저런 중고물품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똥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랑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에 의해서 치킨집이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치킨집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치킨집이 공급 포화가 되면 사람들이 뭐 치킨을 시켜먹는 수요는 일정한데 그 수요를 넘어가는 공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치킨집들은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런 수요 공급의 원리가 이제 인간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주식 투자하면서 대부분 많이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변동성이라는 거는 인간 심리에 의해서 이제 뭐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상승을 할 때도 있고 하락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인간의 심리라는 거를 맞추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의 심리를 내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류가 나는 겁니다. 남들이 살 때는 나도 사고 싶은 거고 대중심리에 쓸려가는 거죠. 그러면 남들이 사고 싶을 때 내가 사게 되면 비싸게 사게 되고 남들이 팔고 싶을 때는 나도 팔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싸게 팔게 되고 파는 사람들이 많을 때 나도 동참해서 팔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때 나도 동참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걸 계속 반복하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기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항상 실패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업 가치와 주가의 왜곡 포지션들을 잡아갈 때 이 왜곡은 뭐예요? 매수와 매도의 찬스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의 찬스. 자, 어떤 좋은 뉴스가 나와서 막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떨어지는 구간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때 이제 가치를 대입을 해보고 그런 포지션이 오게 되면 자, 분할 매도를 하든 일괄 매도를 하든 매도 비중을 늘려가고 또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겠다 그래갖고 너도 나도 다 팔아야 돼 막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산 가격이 그만큼 싸지니까 그럼 이제 매수 비중을 높여가고 여기에 대한 이제 역발상 투자 개념을 입히게 되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경험이라는 걸 쌓아가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을 때가 언제까? 불확실성인데 그 무슨 말이냐면 분할을 할 때 보통 이제 기업을 분할할 때 이런 회피 심리들이 작용을 해요. 자 분할을 한다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무슨 백반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고깃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고깃집과 백반집과 치킨집의 가치가 다 어울려져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업이 되는데 이 기업이 고깃집을 따로 백반집을 따로 치킨집을 따로 분할을 한대. 그러면 이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대주주가 보통 있죠. 보통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비중을 설정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 부분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갖고 있어요.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분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 밸류에이션의 리밸런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밸런싱이 될 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일단 팔고 보자. 그리고 이제 또 분할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분할을 하는 기간 동안 이제 분할을 발표를 하고 기업 분할을 발표를 하고 분할을 해나가는 기간 동안 주가는 경험적으로 이런 회피 심리들이 작용하면서 빠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단기성 회피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렇다 보니까 분할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못 움직이고 오래 쉬는 분할하는 기간 동안에는 못 움직이고 오래 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회피성 물량들이 중첩되고 하면서 저평가를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분할하게 됐을 때는 각각 고깃집, 백반집, 치킨집이 각각의 밸류에이션을 설정을 해서 가야 되는데 A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기업의 홍보라든가 가치 판단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공유가 되지 않아요. 이 시점에는. 정확한 가치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부가 떨어져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또 회피 심리가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회피 심리가 많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분할을 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대충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 대충 사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 수익을 크게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많다. 그 기업이 이제 분할을 했던 게 이제 많이 이슈가 됐던 기업이 효성그룹이 있었고요. 두산그룹이 있었습니다. 두산 퓨얼세, 두산 솔루스, 요런 기업들이 이제,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관련된 산업하고, 무슨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을 분산했던 거죠. 이 기업들이 처음에,
굉장히 또 저렴하게 또 이제 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죠. 효성그룹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평생투자님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려요. 자, 효성중공업과 효성화학. 효성중공업은 301%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효성화학은 102%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자, 둘 다 효성 어쩌고, 국리계좌에 있던 효성중공업은 301%가 돼서 절반 매도했고, 수익금은 본계좌로 이동을 시켰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효성화학은 102%, 분할 매도 후에 이제, 복리계좌로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 진스님도 효성화학 100% 구간에 절반 매도 이제 포지션을 보셨네요. 자, 보면 이 효성그룹이 처음에 이제 분할을 할 때 어때요? 이런 이슈가 여기 어디에서 미리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어때요? 줄줄줄줄 흘러내리다가 이제 분할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기업의 지분이 이렇게 나뉘는 거니까 이거는 주가가 빠진 게 아닙니다. 이 파란 동그라미는 주가가 빠진 게 아니에요. 주가가 빠진 게 아니고 배당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분할하면서 지주사의 기업 가치가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 주식들이 분할을 하게 되면 내 잔고에 효성을 내가 갖고 있었다 그러면 분할을 하게 되면 이 자회사 주식들이 내 계좌에 이제 입고가 되고 이 그룹은 이제 그 분할 기준에 맞춰가지고 분할돼서 이제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효성그룹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회사들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올라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고배당 이제 뭐 10%인가 배당 성향을 이제 배당을 10%인가까지 이제 확대한다라는 이슈들이 붙으면서 배당 모멘텀이 붙어가지고 주가가 한 100%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드문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분할을 하게 되면 그 지주사는 굉장히 좀 오래 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또 이제 외국 포지션을 잡아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효성 TNC라는 그룹과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으로 이제 분할을 했는데 밸류에이션을 제가 해보니까 요 기업들이 효성중공업, 첨단소재, 효성화학만 이제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효성 TNC를 이제 추천을 안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섬유소재라는 게 지금 최근에는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이제 뭐 굉장히 좋은 그게 붙고 있는데 그 당시에 분할할 당시에 효성 TNC 같은 경우가 밸류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밸류 체크가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요 기업은 이미 소문 좀 이제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사람들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빼놓고 본 거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소차 모멘텀이 있고요. 효성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수소풍력 요 관련된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밸류를 높게 보고 이제 추천을 했던 거.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가장 저평가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스판덱스라는 이런 이제 섬유 소재를 이제 뭐 주력으로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 1위 업체예요. 그러면서 요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소재값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뭐고 하면서 업사이드들이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상승 여력은 좀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 요 기업들을 보면 자 75,000원까지 주가가 이제 빠졌어요. 이제 분할 상장한 당시에 20만원, 30만원까지 30만원을 분할을 해서 요런 부분들이 소외가 돼서 이제 75,000원까지 빠졌고 2019년도, 2020년도에 여러가지 노이즈 요인들이 있으면서 좀 이제 하락폭을 키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구간이 2018년도 어딘 걸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 요 기업들은 이제 2018년도 어디에 효성중공업, 첨단소재, 화학을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요. 자, 바닥 구간에서 놓고 보면 효성 TNC 같은 경우는 한 500% 정도 이상 좀 이제 상승이 나왔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자 10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효성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바닥 구간에서 몇 프로야? 한 600% 정도 상승이 나왔네요. 자,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바닥 구간에서 한 3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 변동성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요만큼씩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면 코로나 폭락 때 연결해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추천했던 그런 자리에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빠졌다 올라왔기 때문에 어때요? 수익률이
지금 뭐 100% 찍혀있고 이제 300% 찍혀있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변동성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가 만들어지는 게 리스크냐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망하지 않고 이제 성장을 해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 수준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12만원, 13만원 구간에 이제 추천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기업의 적정 가치가 그 당시에도 1000% 이상 보여진다, 상승 여력이. 자, 이제 그런 코멘트들을 드렸어요. 지금도 변화가 없어요. 지금 주가 위치는 이제 한 24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중간에 이제 뭐 다운사이드도 나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가치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밸류 매력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럼 이제 조정 들어오면 계속 이제 편입 관점이에요. 계속 이제 추천을 드리겠죠. 조정이 뭐 30%가 들어오든 또 50%가 들어오든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보여진다는 거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상승률이 100% 이상 보여줘요. 나머지 기업도 효성 중공업하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성장 밸류를 어느 정도를 줘야 될지 몰라서 이 알파 때문에 이제 밸류 체크가 굉장히 좀 어렵긴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상승 여력은 보여집니다. 효성 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 알파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지금 구간에서 밸류 매력이 좀 떨어지고요. 효성 중공업 같은 경우는 신규 편입이 안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조정이 들어오면 이것도 신규 편입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업 가치를 봤을 때.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고 미래 가치를 산출했을 때 이 코로나 폭락 구간 때라든가 2019년도는 얼마나 쌌던 거냐 이거예요. 굉장히 싼 포지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 샀는데 이 기업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이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경제 리스크로 있을 때 이제 뭐 적자를 찍고 온 기업도 있고 뭐 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되고 뭐하고 할 때 어때요? 엄청난 퍼포먼스를 준다라는 거죠. 2019년도에 샀다고 뭐 이제 분할했을 때 분할 당시에 이제 편입을 했다라 그래가지고 잘못된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쌀 때 사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생기면 분할 매도를 보든지 일괄 매도를 보든지 하는 거예요. 자, 폭락 구간에 마이너스 50% 70% 빠졌어요. 올라올 때는 어때요? 뭐 이제 500% 이상 뭐 1000% 이상 올라오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30% 50% 70% 주고 500% 1000% 먹는 거예요. 그럼 이 변동성의 왜곡 포지션을 보세요. 손실이 나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 수익을 크게 확장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수익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10% 먹으면 챙기고 20% 먹으면 챙기고 30% 먹으면 챙기고 또 웃긴 거는 손실은 어때요? 본전 생각 때문에 손실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먹고 챙기려고 하면 손절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0% 20% 30% 수익을 챙기고 내가 팔 거면 이 이상의 손실은 어떻게 돼요? 확률적으로 이걸 잡아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래 보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의 이제 뭐 확대치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자, 평생투자님이 지금 보면 300% 구간에 이 종목을 그냥 다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효성 종목을 다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종목당 기준이 100만원씩 산다, 뭐 1000만원씩 산다, 뭐 10만원씩 산다, 뭐 이런 기준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300%라는 수익을 한번 챙기면 어떻게 될까요? 리스크가 얼마나 줄어드는 걸까요? 자, 세개 기업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3개 기업이 망해야 본전이에요. 3개 기업이 마이너스 100%가 나와야,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3개가 마이너스 100%가 나와야 본전이에요. 마이너스 100%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망하지 않을 기업들, 망할 수 있다고 해도 리턴이 클 수 있는 가능성, 그런 데를 보고 이제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데, 내가 보유한 기업에 어떤 기업이 300% 수익이 나고 3개의 기업이 망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확률적으로 질 수가 없는 개념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수익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라는 거는 마이너스 100% 가기 전까지, 마이너스 100% 가기 전까지는 손실이 아닌 거예요. 이거 이제 상장 폐지. 또 기업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기업이 뭐 법정 관리 들어간다라든가 망할 경우, 기업이 망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하는 요런 경우의 수 말고는 리스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 주고
자, 수익은 어떻게 돼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 손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자,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IMF, 우리나라는 IMF였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IMF는 아니었죠. 그냥 글로벌 위기였어요. 신흥국 위기였어요. 신흥국 부채에 대한 위기가 터졌을 때가 우리나라 IMF 때란 말이에요. 자, 이 시점에 닷컴 버블이 있었죠. 닷컴 버블이 있을 때 아마존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버블을 키웠습니다. 아마존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버블을 키웠어요. 자, 이 기업이 100불에서 주가가 1불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버블을 키웠어. 근데 이제 지나고 봐서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때 시기는 버블이 아닌 거예요. 기업이 성장을 해버리면. 근데 이제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결과론적으로 망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이 망할 경우의 수라는 건 항상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2,000불이 넘어갔다고요. 자, 100불에 사서 90% 손실을 봤지만 이때부터 지금까지 끌고 갔으면 어때요? 수익이 2000%였어요. 자, 만약에 1불에서 사서 지금까지 끌고 갔으면 얼마일까요? 수익이 2만 프로죠. 2만 프로가 넘는 것 같은데 잠깐만. 100배 20만 프로네. 20만 프로라는 수익률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거냐. 20만 프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마이너스 100%가 두렵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장 밸류라는 거를 정확하게 가치로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라는 건 장기 보유 비중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미래에 내 부는 커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업들은 이제 망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내 포트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망할지 어쩔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렇게 이제 뭐 거대 기업들이 망하는 경우들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확신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망할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망할 경우의 수를 제한시켜놓고 분산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20만 프로 수익도 가능한 게 주식 투자라고요. 100배가 올라가면 10,000%니까 2000배가 올라갔으니까 20만 프로잖아요. 10만 프로라는 수익률을 생각을 해보세요. 뭐 10,000%의 수익도 이제 100배죠. 그런 수익이 가능한데 어떻게 손실이 날 수가 있냐고요.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서. 왜 손실이 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예를 들어 내가 100개 종목을 보유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100개 기업 중에 20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10,000% 상승하는 기업이 한 개만 있고 나머지 99개가 망해도 어떻게 돼요? 나는 수익이 본전이죠. 수익이 나는 거예요. 10,000% 나도 어차피 배당 주니까. 그동안 배당 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20년 동안, 10년 동안 100개 기업 사서 가만히 갖고 있어서 이 중에 한 개만 10,000% 나고 99개가 다 망해도 나는 어때요? 수익이에요. 근데 이럴 확률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 지금 상장되는 2,000개 중에 200개만 남고 나머지 1,800개가 망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익이라는 걸 손실로 메우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 지구가 멸망한다라든가, 한국이 공산주의로 바뀐다라든가, 아니면 뭐 북한한테 한국이 먹힌다라든가, 뭐 이런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요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런 걸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무조건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회를 허송세월로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투자를 하면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나는 그냥 계속 단타짓거리만 하고 있으면 남들은 자산 규모가 엄청 커지는데 나는 계속 제자리일 수가 있다고요. 아니면 손실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과 깨우치지 못하는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수익의 가능성이 무한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업이 망하는 리스크라든가 무슨 분식회계라든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최악의 리스크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라는 걸 하는 거죠. 분산이 얼마나 퍼져 있건 그거는 내 수익률에 노이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10,000개의 기업을 갖고 있건 10만 개의 기업을 갖고 있건 그거는 노이즈 요인이 아니에요. 기회의 폭을 확장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변동성을 맞추려 하면 안 되고.
변동성을 맞추려고 그러고 잠깐의 이제 수익이라든가 손실을 견디지 못하니까 투자자들은 수익도 견디지 못해요. 투자자가 아니죠. 이건 사기꾼이 무슨 투자자야. 우리가 개미라고 비하 발언을 하지만 이제 뭐 이런 말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일만 하고 갖다 주는 거잖아요. 여왕개미한테 다 갖다 주는 거잖아. 일만 하고 열심히 일해갖고 주식시장에다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개미들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투자자가 돼야 되잖아요.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수익도 손실도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한다. 수익도 견디지 못하니까 어때요? 빨리 팔어. 빨리 팔고 싶으니까. 손실도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손실도 견디지 못하니까 자꾸 손절해. 수익도 견디지 못하니까 익절하고, 손실도 견디지 못하니까 손절하고. 여기에서 하수 중에 하수는 어때요? 가장 하수는 가장 빨리 파는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 중에서도 가끔 개천에서 이제 용이 나는 거죠. 근데 주식 투자는 개천에서 용 날 필요가 없어요. 다 이길 수 있는데 왜 개천에서 용이 날려고 그러냐고. 그냥 그것만 딱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회원분들이고 시청자분들이고 저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저만큼 많이 하나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 회원분들 중에 내가 봤을 때 저보다 고수도 많아요. 근데 그냥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뭐하고 하니까 나보다 이제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런 건 훨씬 좋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절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왜냐면은 뭐 그런 거죠. 대신 공부해주고 뭐하고 하니까 직원 쓰듯이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저만큼 공부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99%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만큼 공부도 안 해요. 그리고 저만큼 오래 보유하지도 않아요. 자, 우리 회원분들만큼 오래 보유하지는 않는다고. 그럼 경험들을 쌓아나가지 못하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무는 거예요. 이 틀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크게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틀을 깨고 나와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멘토링도 필요한 거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